있을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달인 1월 우리가 벽돌책 부수기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부숴야 될 벽돌책 어떤 겁니까? 저희가 감히 이제 벽돌책 부수기라고 특집을 잡았지만 오늘 책이 제일 두껍고 부수기 힘든 책입니다. 네? 어떤 거길래 그래요? 사실 벽돌책이라는 말이 단순히 두껍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꼭 읽어야 되는데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인생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이야말로 읽어야 되는데 어려서 못 읽고 있다. 인생책으로 뽑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요. 대형 서점 가면요. 매대에 코스모스 없는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그렇죠.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천문학 책인 코스모스가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인생책으로 꼽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책은요. 원래 책으로 기획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TV 시리즈와 같이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읽히기 좋게 다가오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야 이거 문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그러면서도 과학의 지식이 잘 전달되는 책이 코스모스입니다. 그 이유가 이걸 쓰신 분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인데요. 학사를 인문학을 했어요. 그리고 석사를 물리학을 했고요. 박사를 천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을 천체 물리학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 인문학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정말 놀라운 게 유전학 교실의 조교수도 했답니다. 그래요? 생물학이나 유전학까지 아는 거예요. 이런 학문적 다양함이 코스모스 같은 정말 과학사의 기념비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다 읽은 다음에 그 느낌을 표현한다면 우주의 정원으로 난 산책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이 멋있는데요. 네.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칼 세이건의 안내에 따라서 행성에 다다르거나 또 은하 저멀리에 시선을 두게 되면 거기서 상상력에 의존한 광대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관찰과 추론이라는 두 가지 필터를 과학이라는 망원경에 끼우고 바라본 우주는요. 그야말로 이게 천문학적인 시간과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고 있으면 어느샌가 내가 우주를 유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몰입감도 상당한 책입니다. 그냥 어려울 것 같은 천문학 책이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코스모스 완독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책이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천문학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분야의 과학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한 장의 본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서론격의 이야기들을 읽어야 돼요. 그 흥미를 끌어올리려고 한 구성이긴 한데 근데 이게 얼핏 잘못 읽으면 엄청 산만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둥 줄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부분은 재미있게 읽히는데 이게 기둥을 놓치다 보니까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읽을 때는 각 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핵심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서 따라가지 않으면 재미있는 데 비해서 의외로 읽기 어려운 좀 산만할 수 있게 다가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 모든 서술이 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5장이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라고 화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수메르 신화의 한 구절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 얘기를 하다가요. 또 우주전쟁이라는 문학작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퍼시벌 로웰이라는 과학자의 전기적 사실이 등장한 뒤에야 그 다음에 화성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또 화성에 대한 분석과 소개인데 또 화성 속에는 소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에요. 이 소주제는 장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소주제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주의 모습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핵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은 어떻게 생겼다 이게 핵심인데 화성의 생명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본론부터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주제에서 좀 매몰되다 보면 산책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우주의 숲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네, 이야기만 살짝 들어도 벽돌책의 아우라가 좀 느껴지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오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네, 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데 코스모스는 생각보다 주제가 명확한 책이에요. 우주라는 광대함 앞에 인간의 갈등과 투쟁은 하찮을 뿐이니까 힘을 합해 우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탐험해보자 정도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인간이 얼마나 우주 앞에 서면 하찮은 존재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행성과 항성과 천체가 있는데 이 지구는 진짜 네. 점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지구를 또 표현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모스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되죠?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00페이지. 진짜 벽돌책인데. 네. 게다가 빡빡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총 13장이 있는데요. 네.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예. 7장에서 13장까지 또 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태양계에 대한 얘기고 7장부터 뒤에 부분은 태양계를 넘은 우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 3장은요. 야,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 행성을 탐험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천문학 역사도 훑고 그렇습니다.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주로 나가는데 4장은 금성과 해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5장은 화성, 6장은 목성과 토성에 관한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 안의 행성들의 생성과 어떻게 생성됐는지, 모습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 8장은 우주여행에 대한 이야기, 9장은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정말 다 다루고 있죠. 태양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태양도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흑색 외성이 되어서 결국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네. 이걸 읽으면 또 사람들이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될 때까지 몇십억 년 정도 걸린다니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에서 저는 약간 그 9장 별들의 삶과 죽음에서 네. 감동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뭐요? 우리는 모두 별들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별들의 자녀다. 네,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요. 원자적 수준에서는 오랜 옛날 은하 어딘가의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별들의 아이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모든 구성 원소가 다 같아요. 네네. 그걸 예를 들었던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우주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네. 10장이 바로 우주의 탄생 빅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빅뱅이 우리는 당연히 터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축하는 거, 그러니까 팽창했다 수축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팽창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몇십만 년 내에서는 이걸 알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칼 세이건이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멋진데 라고 스스로 감탄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우주가 계층 구조가 아닐까 한다라는 제안도 해요. 계층 구조요? 네. 그러니까 전자 같은 소립자도 그 자체 하나의 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큰 우주의 조그만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MIB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들이 어떤 은하를 찾아서 헤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은하가 목걸이 정도 크게 조그만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개념을 또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 MIB가 맨인 블랙에 나왔 맞습니다. 네. 지금 코스모스에서는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11장에서는 아예 미래로 띄운 편지라는 장인데요. 지구인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계인을 향해서 보이저호에 정보를 실어보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우주에 있는 이건 약간 너튜브에 어그로 끄는 그런 제목 같은데 우주에 있는 고등 문명의 개수를 측정하는 식을 소개합니다. 네, 추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문명 사회의 수요가 적어도 수백만 개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 외계 문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신 이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200광년입니다.
200광년요? 네. 빛의 속도로 200년을 가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우리가 야, 우리 여기 존재하고 있어라고 뭐 라디오 단파 신호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라디오 신호가 라디오 방송이 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고등 문명의 행성에 도착하지 못한 생명의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알려면 한 100만 년 정도 지나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천문학 교과서 같은 하긴 요즘에 천문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다 코스모스를 찾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 책은요, 그냥 이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되게 네.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대놓고 언급을 합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미미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1조 개의 별들을 거느린 1조 개의 은하들 가운데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요. 다시 보면 광막한 코스모스의 바닷속에 놓인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인간은 전쟁과 불신 같은 소모적인 일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죽이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광활한 우주에 인간은 정말 조그만 존재잖아요. 예. 그럼 멸종 위기종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서로 멸종 위기종끼리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네. 오늘날 인류를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칼 세이건의 메시지고요. 그게 코스모스라는 우주과학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멸종위기종이란 우리 잘해오죠. 그래야죠. 언제 멸종할지도 모르는데. 네,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문학을 배운 과학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싶을 정도로요. 이 책은 과학책이지만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노래하는 시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사실 카페에서 이 책을 몰입해서 다 읽었어요. 네, 그리고 카페에서요? 네네. 이 두꺼운 책을요? 그 전에 읽다가 마지막 13장, 특히 12장, 13장의 카페에서 읽었는데 네. 이 책을 다 읽고서 탁 정말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주에 다녀온 느낌이었어요. 너무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네. 그 우주적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며 책을 읽으니까 이게 뭔가 제가 대인배가 된 것 같더라고요. 뭐 미움, 질투, 다툼,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이건 파리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험을 좀 많은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거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도전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멸종위기종끼리 잘 아껴주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맨날 싸우고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야죠.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